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얘기해 볼 거는 잘 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한 견해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면접을 다니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든지 이런 질문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잘 할 수 있냐?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면접관의 입장에서 당신이 이걸 잘 못할 것 같다. 아무 근거가 없죠. 증거도 없고. 근데 그냥 보이기에 뭔가 그런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했을 때 본인에게 해야 되는 말을, 그러니까 나는 과연 이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가, 이런 말을 본인이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앞에 있는 투사체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너 이거 잘할 수 있냐? 잘할 수 있냐?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해보고 하는 걸 봐야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를 본인들이 좀, 아니면 그런 질문을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느낌상 그냥 당신이 이걸 못할 것 같다. 그렇지만 이거는 본인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아니, 하는 걸 어떻게 보지도 않았는데 안 된다고 합니까? 어쨌든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을 보시는 면접자분들이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전혀 기죽거나 뭐 그런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앞에 있는 사람 너무 멍청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 내 기준에서는 엄청 못하는 건데 저 사람은 잘한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왜냐면 그 전에 이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그 일을 못했는데 나는 그걸 못한다 생각하지만서도 그 사람은 이만하면 충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뭐 반대의 경우가 있겠죠. 아무튼 그거를 의미가 없어요. 이건 뭐 잘하기 대회를 나가서 우열을 겨루자는 것도 아니고, 뭐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다 하는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뭐 그런 저희 프랜차이즈 매장에 매니저 역할을 할 사람을 구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 면접자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카리스마가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뭐 소위 말하면 좀 찐따스러운 게 있었죠. 그러니까 매니저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에게 지시도 해야 하고, 어쨌든 좀 그런 리더의 아우라가 좀 어느 정도 느껴져야 본인이 이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 사람을 가지고 앉혀놓고 이것도 할 수 있냐 저것도 할 수 있냐 할 수 있냐 할 수 있냐를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그냥 못할 것 같으면 대충 뭐 좀 연락을 드린다고 하고 돌려보내던가, 아니면은 뭐 면접을 보기 전에 관상을 보던가. 그러니까 M1 사람을 오라고 해놓고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쏟아내면서 자신이 뭐라도 된 듯한 그런 행동을 보는 것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이 저한테서 그런 기분을 느꼈겠죠. 느끼고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냥 말을 왜 이렇게 족같게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안 뽑아줘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뭐 아니 제가 뭐 예를 들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얘기는 신체적으로 연약한 남자들의 생각, 그리고 그런 자라온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또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학교 폭력이 꼭 이제 누군가를 그렇게 불링하는 거 말고도 그냥 뭔가가 있죠. 남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서열 같은 게 있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치고받고 그냥 굳이 그렇게 엄청 싸우지는 않더라도 툭툭 치는 경우가 자꾸 있습니다. 툭툭 쳤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이 내 예상보다 세게 나오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하고, 감당을 못하겠다 이러면 내가 당신 아래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게 습성이 있거든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애기들은 다 합니다. 애기처럼 보이는 애들도 자기네 사회에서의, 커뮤니티에서의 그런 계층이 있고. 어쨌든 저도 이제 그런 걸 겪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좀 그런 격투기 그런 걸 좀 하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돌머리들이나 하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을 저한테 주입을 엄청나게 시켰어요. 그렇지만 이제 애기들은 보통의 이제 부모의 말하는 것과 그런 것이 정말 세상이 저렇다라고 믿게 되는 경향이 짙죠. 아무리 많이 밖에 나가서 경험을 했어도 모릅니다. 잘 모르겠고 그냥 우리 부모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어릴 때는 선생님들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고 선생님들 말이 다 맞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선생님이 될 본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굉장히 긴장이 돼요. 애들이 내가 모르는 걸 질문하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저도 하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근데 되게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모르겠는데 애가 이해를 했대요. 그럼 너무 재빠르게 넘어갑니다. 그럼 마치 제가 원래부터 그걸 알고 있던 사람이 되고, 어쨌든 그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이죠. 어쨌든 왜냐면 저는 흠집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앞으로는 이제 그러지 않을 거지만 어쨌든 그땐 그렇게 모면을 했어요. 어쨌든 그 아버지의 말이, 그리고 저는 이제 태권도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도 많이들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제 또래 분들이라면은 어렸을 때 태권도를 거의 당연시하게 했죠. 태권도를 하면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타격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패드나 무언가 물체를, 오브젝트를 이렇게 자신의 신체로 부딪히면서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데서 두각을 많이 드러낸 애들이 이제 일장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죠. 이것은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자연의 섭리인데, 어쨌든 저는 그런 경험이 없고 저는 이제 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래 친구들도 거의 없고, 암튼 그래서 남자애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그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툭툭 치는 행위들이 저는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인 아빠의 이제 그 운동들은 돌머리들이 하는 거다, 이것과 합쳐져서 뭔가 굉장히 저한테는 이상한 존재가 돼버렸죠. 툭툭 치는 인간과 저것은 돌머리. 그러니까 돌머리가 나를 툭툭 치면서 건드리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근데 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뭐 저희 반에 이제 소위 전교 1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저랑 굉장히 친구를 해줬었는데 그 친구는 친구가 딱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안 사귄 건 아니고 그냥 저랑 놀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가 전학을 가고 나서 어떤 한 친구가 저를 이제 굉장히 건드리기 시작해서, 근데 제 아버지가 그것을 굉장히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돌머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저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저를 이렇게 툭툭 쳤을 때 저는 두 손을 다 내보이면서 바로 항복을 해야 됐던 거죠.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항복을 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도 나는 다 용인을 하겠다는 일종의 그런 행위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허락하다 보니 뭐 그렇다고 제가 엄청 왕따를 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축구였죠. 축구가 태권도만큼이나 아이들이
이제 뭐 보통 태권도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친구들이 축구에서도 그런 게 보였죠. 왜냐면 이제 몸싸움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다 보니 아무래도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억나는 일 중에 하나가 높은 공이 떴는데 제가 그걸 잡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쨌든 제가 했던 그런 예체능에 대해서는 그렇게 뭔가 빠른 물체가 날아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공포를 느끼고, 또 두 번째로 생기는 공포는 그 공 자체의 무서움보다는 이걸 내가 못 잡았을 때 또 나를 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공이 날아오는 것 자체가, 공이 이제 곧 앞으로 이제 또 그런 뭔가 시비를 거는 그런 행위가 발생을 하겠구나, 이런 것으로 여겨져서 한동안 또 계속 하지 못했어요. 참, 그 이제 이 트라우마는 고등학교 가서 극복이 됐는데, 그때 친구들은 참 저를 잘 못하는데도 뭐 크게 뭐라 하지 않고 뭐좀 같이 하자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가 많이 나아졌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또 아이들의 이제 본인이 남성이라는 거에 대한 정체성이 생길 때 이런 일을 겪게 되면은, 여자애들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겠죠. 그런 남자들을 선택할 때 왜 남자들이 자꾸 싸움을 하고 서열을 정하느냐, 이걸 보고 이걸 되게 야만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고 그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면 어떤 여자들의 선택을 받을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족밥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지금까지 인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족밥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 이거는 그 사회에 소속한 그 남자들의 서열에 따라서 족밥이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싸움을 잘했던 친구, 뭐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죠. 그리고 사회에 이제 20살이 돼서는 대학이 어디냐, 이제 30살이 돼서는 돈을 얼마 버냐, 이런 식으로 어떤 계층적인 구분에 따라서 여자들의 선호도가 나눠지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절대적인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병신인지에 대해서 그런 기준이 생기면 여자들은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뭔가 아이돌 같은, 가수 아이돌이 아니고 진짜 이상화된 그런 여자들이 아마 또 그런 남자들을 쫓아가겠죠. 이유는 모릅니다. 자기들도 몰라요. 여자들도 모를걸. 아무튼 그러면 남자는 단순히 계층적으로 밀려났다는 걸 떠나서 내가 어떤 여자에게 선택을 받을 수 없구나 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어떤 많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들보다 단계를 계속 낮추겠죠. 그런 행위들을 사회에 나와서도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미개해 보이지만은 그게 기준이 이제 돈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중요한 거는 외모가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그 남자들의 아이돌, 선망의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도피처로 도망을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여성 근처에는 남성들이 많고 경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감정으로 기억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기억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렸을 때 이런 그리고 심리가 굉장히 사람을 우울하게 합니다. 왜냐면 나는 어차피 1등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공부든 뭐 자기가 가진 기술이든 뭐든 간에 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들이 이제 암컷에게 구애를 할 때 의미 없는 동작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살아남는데 아무 쓸데가 없는 행위인데도 막 그렇게 춤을 추거나 그런 행위를 하죠. 뭐 공작새 깃털처럼. 그 공작이 이제
깃털이 안 좋죠 사실. 살아남는데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깃털이 막 나무에 걸리거나 아니면 덩치가 커 보여서 생존자들에게, 아니요. 포식자들에게 이제 잡힐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깃털을 세우면서 별 연병생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다 그 지랄의 이제 한 일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의미가 없어요. 단순히 서열을 나누기 위함이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밑에 계층에 속한 남자들은 필연적으로 계속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져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나 제가 이제 겪었던 바로는 그냥 학생이겠죠. 다 똑같이 보이고 다 자기만의 경쟁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이제 커뮤니티에 대해서 경쟁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초등학생부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 저는 그걸 느꼈기 때문에 아직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뭐 극복을 해야 돼요. 개인이 극복을 해야 되고, 이게 그냥 다 지랄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그런 서열이 나눠졌다 해서 내가 진짜 하등한 생물이고 안 좋은 뭐 그런 떨거지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공작새가 깃털을 펼치는 게 인간에겐 되게 하찮아 보이면서도 신기하니까 동물원에 가둬서 그냥 궁금해서 보는 것처럼, 이것도 다른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냥 병신짓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병신짓을 누가 조금 더 잘하냐 못하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생각 때문에 내가 더 나아갈 길이 막힌다고 하면 내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멍청한 생각은 저도 다른 사람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